예스 탑. 예스 탑. 최영대 뉴스 정면 승부. 금요일 하루 잘 보내고 계십니까?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최영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난달 25일에 이어서 또 국민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필요하면 수사도 받고 특검도 수용하겠다고 했고요. 사사로운 인연을 완전히 끊고 살겠다 이런 다짐도 했습니다. 스스로를 용서하기 어렵고 서글펐다.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나 자괴감이 들었다. 이런 표현으로 국민에게 용서를 구할 때는 울먹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감정적 호소가 분노를 넘어 허탈감마저 느끼는 민심을 과연 추스를 수 있을까요?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김병준 총리 지명자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이 없었고요. 미르와 K스포츠 재단 문제 역시 검찰 수사를 이유로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발표된 국정 지지율 그야말로 처참한 수치였는데요. 오늘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서 여야의 반응도 엇갈립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 2부와 3부에서는요. 두 야당의 평가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당 이용호 대변인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대변인 각각 연결해서 입장을 들어봅니다.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 있었던 뉴스 정리해봅니다. 오늘의 시사뉴스 브리핑. 박근혜 대통령이 열흘 만에 국민들 앞에 다시 섰죠. 자, 국민들의 성난 민심 가라앉힐 수 있을까요? 이 자리에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인 김주환 박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박 대통령 열흘 만에 다시 대국민 사과했는데요. 이 배경은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오늘 오전 갤럽 여론조사 발표가 있었죠. 네. 어제까지 상황이었는데 네. 어제 오늘 대통령의 그 기자회견이 어제 저녁에 돌았습니다. 아마 청와대에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자체적으로도 가끔 하니까 네. 미리 어느 정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언론을 통해서 발표된 게 말씀하신 대로 5%. 깜짝 놀랐습니다. 대통령 제하에 있어서 최저 마지노선을 25%로 봅니다. 국민의 네. 4분의 1이 어느 정도 지지해야지만 국정이 유지된다. 그러니까 5%라는 것은 사실상 국민적으로는 탄핵 상태다. 그런데 법률적으로는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이런 이중적이고 모호한 상태에 있는 거죠. 이런 네. 환경이 대통령을 다시 두 번째 대국민 사과의 자리에 쓰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떠밀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결국 그 배경은 요동치는 민심이었다. 이렇게 진단해 주셨는데요. 자, 그러면은요. 오늘 대국민 사과 지난 1차 사과 1분 40초에 비해서는 상당히 길었습니다. 네, 한 10분이 조금 안 됐죠. 예, 한 9분여 정도 했죠. 네,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만약에 네. 임한다면 현직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처음으로 그 검찰 조사를 받게 되고 그것도 네. 부족하다면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 특검까지 가겠다라고 네. 했는데 사실 특검이라는 게 금방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네. 오늘도 이 부분에 여야가 뭐 공방을 벌였습니다만은 특별검사를 임명했던 기간을 얼마로 해야 되고 뭐 보충 수사를 언제까지 해야 되고 이런 게 논의 과정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이런 부분인데 그런데 보다 지금 중요한 거는 이런 절차적인 일보다는 네. 국민들의 성난 민심을 가라앉히고 이 흐트러진 국정 분위기를 다시 다잡아야 되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공가가 지금 굉장히 침체 있고 국민들의 정서가 캐나다의 트레도 총리 같은 경우 국민들을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네, 네. 그러니까 국가 지도자가 국민들의 활력소 같은 요인들 소들을 줘야 되는데 정치권이 이런 거를 안 하고 있고 국민들은 더 답답해하고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데 더 마음은 냉랭해지는 이런 네. 분위기를 빨리 바꾸려는 어떤 그 노력이 있어야 되겠죠. 네. 분위기 전환, 국면 전환 필요한데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 경기도 안 좋고 이 각각의 삶이 다 퍽퍽한데 이 대통령의 사과를 들으면서 마음은 더 무겁고 이제 어두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슬프다는 분도 나오고 또 분노가 느껴진다는 분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자, 이게 아쉽다. 아직도 상황 파악을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난 여론도 분분합니다. 자, 어떤 부분이 그런 비난을 불러온다고 보세요? 지금 이번 사태에서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뭐라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 40년 된 관계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 수 그렇죠. 있을까? 최순실 씨와의 국정농단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졌느냐 네. 이 부분에 대한 거거든요. 네. 사람은 누구나가 그 인간사를 맺고 살죠. 그런데 어떻게 공직자도 아닌 사람이 네. 이른바 이 촉수를 안 버친 곳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네. 인사를 했고 이 사람이 추천한 사람이 어떻게 장관이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본인이 뭐 대통령이 오늘 언급은 했습니다. 스스로 그 경계 담장을 낮췄던 거지 사실이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깝게 어려울 때 도와줬다. 네. 그럼 이랬으면은 이른바 당선자 시절에서 청와대 임기를 시작할 때 많은 부분들이 아쉬우니까 대통령께서 이 최순실 씨를 부속실장으로 앉혀서 그런 개인사를 정리하게끔 청와대 부속실이라는 게 그런 거 하는 곳이거든요. 네네. 그런 거 하시고 그러니까 그럼 제도권 내에 이른바 울타리 안에 두면은 이런 어떤 사적 사익을 취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죠. 네. 차라리 그렇게 했어야지 지금 와서 이런 식으로 자꾸 과거에 이야기를 하는 건 오히려 이런 부분이 오늘 그 좀 여러 가지로 변명으로 오히려 들릴 수 있는. 국민들의 민심을 그렇게 딱 그렇게 시원하게 해주지 못해줄 부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죠. 네. 그래서 지금 외롭다고 이야기를 이제 네. 하시는데 사실 지금 1인 가구가 가장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거의 뭐 30%가 1인 가구라 젊은 청년층, 노인층 다 이제 홀로 지내는 분들이 많은데 자 대통령은 국민들 참 많은 사람들 만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왜 저렇게 외로우셨을까? 혼자 스스로 이 인해 장막 속에 고립시킨 건 아닐까 하는 또 안타까움이 들었는데요. 자, 중요한 점은 이건 것 같습니다. 주말이 왔어요. 그런데 오늘 대국민 사과로 좀 성난 민심이 진정될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인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개인적으로는 크게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른바 오늘 대국민 사과 내용 중에 미르와 사드에 대해서 미르와 K스포츠의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네. 언급했는데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된 일이었는데 아쉽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게 국익 차원에서 했으면 공적 기관에서 논의했어야죠. 네. 그리고 제도권 내로 흡수했어야죠. 네. 그 유능한 공직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어법이 안 맞고요. 그리고 좀 아쉬웠던 부분 선거 때는 모든 정치인들이 90도 인사 잘합니다. 네. 살이 끝나고 나서 90도로 대국민 사과를 하면 머리 숙여서 하고 단 몇 초라도 있었지 않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납니다. 좀 지나간 얘기를 하나 네. 하면요. 나이 드신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하실 겁니다. 1991년 6월 3일 이른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정원식 국무총리 폭행 사건이 났었습니다. 저는 생생하죠. 기억이. 그럴 때 이유가 뭐냐면은 당시 문교부 장관을 지냈던 정원식 그 박사가 총리 서리에 지명이 됐어요. 네. 그런데 학생들이 흥분했죠. 정교조를 당시에 불법화시켰던 장본인이다. 네. 그런데 이 과정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네. 당시 정원식 국무총리 서리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네. 본인이 교육학이 전공입니다. 교육학자입니다. 교육학자인 내가 학생들을 잘못 가르쳤다라고 해서 회초리로 본인을 이 종아리를 때리는 모습이 당시 TV에 방영이 됐었습니다. 물론 혹자들은 그걸 쇼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그렇죠. 네. 굉장히 여론을 반전시키는 네. 효과를 가져왔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사태는 그땐 일군의 학생들의 어떤 그 행위보다도 지금 더 엄중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국민들한테 전 진정성 있게 보다 엄중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야의 반응이 아마 극과 극으로 나뉘는 것 같은데요. 이 오늘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여야 반응은 어떻게 나왔나요? 일단 뭐 이정현 대표 담화 지켜보는 모습이 TV에서 아주 드날에서 나타났습니다만은 진정성을 느꼈다. 신뢰를 가지고 한번 지켜봐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당은 앞서 뭐 전원이 나와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그랬는데 긴급 의총을 했더군요. 그런데 의원총회 하자마자 또 서로 이른바 비박계 친박계가 또 고성을 버리고 네. 공개로 하냐 비공개로 하느냐 네. 이런 부분들도 좀 집안 싸움을 좀 벌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야당은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는 개인
진정성 없는 개인 반성문이다. 그리하면서 이 몇 가지 조건을 제시했어요. 뭐 야당이 요구하는 별도 특검하고 국정조사를 해야 되고 김병준 총리 후보자 임명 철회를 하고 대통령이 이선 후퇴를 해다 이런 것이 받아들여야지만 여러 가지 오늘 이야기됐군 여야 영수회담이다 이런 걸 참여할 수 있겠다라고 했고 국민의당 역시 좀 엇갈리죠. 국민의당은 오늘 한강욱 신임 비서실장이 찾아갔다가 박지원 비대위원장한테 좀 힐난조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요. 네. 아니 DJ 정부 때 비서실장 하신 분이 총리로 가야지 여기 또 박근혜 정부의 비서실장이 뭐냐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것들은 네. 한강욱 비서실장 계장 표정이 일그러졌고 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정치권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죠. 지금 뭐 수습은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얘기가 떠올랐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보답이 따른다. 믿음이 먼저일 텐데요. 이 말을 누가 했나 생각을 해보니까 이소룡. 제가 청소년기 아주 좋아했던 이제 무술 영화 배우인데 그 스승인 영춘권의 대가 연문이 이야기를 했더군요. 자, 오늘 대통령의 두 번째 대국민 사과. 과연 국민에게 믿음을 줬을까요? 자,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인 김주환 박사였습니다. 임플란트 아플까? 오래 걸릴까? 네오 하세요. 네오 임플란트는 시술 받는 사람의 편안함까지 생각하니까 환자를 생각하는 임플란트 네오 임플란트 네오 하세요. 임플란트는 의료기기이므로 치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결정하세요.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전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